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울산 대 FA 서울. 자, 일단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틴 아담 그리고 서령호 선수는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외 루빅소 그리고 좀 김영건 그리고 주 이청용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대신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정호영 선수를 비롯해 이제 야구까지 좀 팀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정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광주전에서 이제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되며 경기를 좀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나간 선수만큼 어느 정도 전력 보강을 한 그런 울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슬라카 그리고 김규현 선수 등이 이제 팀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기성용 선수는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적권 및 영입권 및 그리고 이제 뭐 결장의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홍명보 감독이 국대 감독으로 선임되어 갑작스럽게 팀을 떠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었듯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 홈에서 치며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도 지금 좋지 못하고, 그리고 감독도 이제 갑작스럽게 떠났다 보니까 좀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팀 외부적으로나 좀 내부적으로 많이 좀 심란한 그런 좀 울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대전 상대로 링가드의 첫 그런 좀, 아이고 1976님 2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첫 이제 필드골이 나오면서 링가드의 좀 첫 필드골이 이제 좀 나오면서 역전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다시 좀 흐름을 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제주전에 이어 뭐 대전 상대로도 질 뻔한 그런 좀 서울이었지만 결국에 이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이 떠난 후 첫 경기다 보니까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경기력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3년간 부임했던 감독이 이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난 거는 좀 생각 이상으로 이제 울산한테 타격이 클 수 있고, 그런 게 약간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울산의 좀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약간 울산의 그런 좀 저조한 흐름, 뭐 이런 것까지 뭐 더불어 이제 서울의 지금 뭐 워낙 폼이나 좀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경기력적인 거나, K1976151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976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976님.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최근 뭐 서울의 그런 좀 흐름과 그리고 좀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서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고려했을 때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FA 서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FA 서울 프레임 승부는 여기.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대 포항. 자, 일단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리 조나탄 그리고 지금 송준 그리고 임채민 그리고 최영준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제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종호 그리고 한찬희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박태하 감독이 이제 이번 경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점, 네, 요 정도 이제 전달이 드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는 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전북 상대로 치면서 아쉬운 좀 원정 경기력을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뭐 제주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원정이 아닌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좀 홈에서의 좀 경기력이 더 좋은 그런 좀 제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 이점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상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모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강원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리그 1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위에 있던 울산과 김천 모두 이제 지랑 경기에서 치면서 그리고 좀 포항이 단독 이제 1위까지 이제 올라서게 되었죠. 자, 확실히 좀 그만큼 좀 최근 좀 포항의 폼이 굉장히 좀 뭐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여기는 좀 원정이라 해도 포항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뭐 포항이 중원 장악력이 좀 좋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제주 상대로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 역시 뭐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공격 정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에 비해 이런 홈에서의 공격 기대치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는 그런 홈 제주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만 뭐 근데 지금 포항이 중원뿐만 아니라 수비 밸런스도 좋다 보니까 뭐 제주 상대로 더더욱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레벨이 이제 높다 보니까 결국에 좀 활동량 면에서도 이제 제주에 비해 좀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제주보다는 좀 포항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별풍선 않나 생각을 50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08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2308님. 네, 그쵸. 자, 그래서 뭐 최근 뭐 포항이 좀 좋은 경기력 및 그리고 긴 무패 행진을 고려하면은 이런 점들을 다 이제 더불어서 고려하면은 이거는 포항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포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포항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 강원. 자, 일단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구택, 그리고 이제 김승대, 김인균, 그리고 신상은, 그리고 이중유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여전히 뭐 이제 기존 전력들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마사를 비롯해 이제 천성훈 그리고 김문환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보강에 성공한 그런 좀 대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희석 그리고 김대우 그리고 이제 황투지 지금 윤석열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최근에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으로 좀 이적을 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기에 비해서는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기나 했지만 역전패를 당하며 지고 말았고 결국 뭐 아직까지 원정 첫 승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지금 뭐 대전의 좀 원정 성적은 좀 K리그 내에서 가장 지금 안 좋은 편에 이제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원정양이 이제 홈에서 치른다는 게 그나마 좀 대전한테는 좀 다행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한두 달 전에 긴 연승을 이어갔을 때보다는 모멘텀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자, 그래도 뭐 여전히 좀 괜찮은 성적을 내면서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의 좀 점유율은 엇비슷할 것으로 봐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공격 전환이 빠르면서 역습이 좋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약간 공격 템포는 전체적으로 좀 빠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물론 뭐 이제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뭐 강원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 김희석 그리고 김대우 선수가 빠지면서 중원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고, 그리고 야구까지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 공격 옵션도 좀 줄어든 상태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강원의 그런 좀 상황도 이제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하고, 게다가 뭐 이제 이전에 이제 긴 연승을 이어가며 그런 모멘텀이 좋았던 강원이었다면 모를까. 현재 좀 원정 강원을 믿고 정배 사이드를 가기에는 다소 좀 뭐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이거는 네, 강원보다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대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프랜스 목련기.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대전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전남 대 이제 충남. 자, K리그 2 경기죠. 자, 일단 뭐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팀 내 핵심 지금 공격수인 김종민 선수가 결장 의심의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전남이나 아산 모두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안양과 더불어 K리그2 내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좋은 경기력을 반영하듯 현재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2위,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3위로 두 팀 다 지금 뭐 최상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죠. 자, 아무튼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뭐 지금 전남이나 아산 모두 좀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뭐 역습이나 이제 연계 플레이 같이 이런 좀 능력 또한 능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특히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허리라인 쪽에서의 기동성이 좀 좋다 보니까 확실히 좀 측면에서의 좀 스피드를 살려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양팀의 좀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전남이 이제 아산에 비해 많이 앞서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폼도 뭐 전남이 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조금 더 고려하면은 그래도 전남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전남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전남 승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청주 대 안산. 자, 충북 청주 같은 경우는 제 최석현 그리고 이제 양준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변 선수의 오두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인 지금 이준혜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노경호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좀 팀을 떠나게 이제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핵심 선수 한 명을 또 잃은 그런 좀 안산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임간신 감독과 이제 계약을 해제하면서 현재 감독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성적 상관없이 폼이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충분히 상승세를 탈 수도 있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 이제 임간신 감독님이 이제 뭐 사임한 거는 안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좀 최근 뭐 안산의 그런 좀 경기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상승 곡선을 좀 그릴 수도 있지 않았나 좀 생각했는데 약간 여러 좀 이슈가 좀 생기면서 다시금 좀 침체될 수도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한 명 퇴장당한 이랜드 상대로 또 홈에서 치며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충북 청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안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를 일단 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 이제 좀 뭐 역습이나 그럼 좀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 안산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는 좀 느리게 좀 진행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이랜드 상대로 3골을 넣은 전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도 무득점 경기가 많을 정도로 좀처럼 좀 득점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안산이 좀 충북 청주의 수비를 뚫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이제 임관식 감독님이 이제 팀을 떠났다 보니까 전술적인 면에서도 꼬일 수도 있는 그런 좀 안산이라고 봐요. 좀.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충북 청주가 유리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직전 이제 이랜드전에서의 그런 충북 청주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좀 삽질할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막무가내로 좀 충북 청주 사이드를 가져가기도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충북 청주 햄문화 안 그러면 무승주에서 올라가는 경기. 근데 안 그래도 이거를 어느마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안산도 안산이긴 한데 뭐 충북 청주도 솔직히 뭐 공격력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은 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2.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안시티 대 수원 삼성. 자, 일단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이풍범 그리고 강영훈 선수 등을 영입했고 그리고 주축 공격수였던 윤재서 선수는 이제 전남으로 이적하면서 좀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런 좀 영입권 및 좀 방출권 이슈가 있던 그건 좀 천안시티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피터 그리고 홍원진 뭐 이규동 그리고 배서준 선수 등이 이제 영입 및 좀 트레이드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카즈키 그리고 이상민 뭐 전진우 뭐 이제 유재호 선수 등은 이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선수들이 많이 좀 물갈이된 그런 수원 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좀 전력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경기 기준 1무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안양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직전 뭐 안양전에서는 전반까지만 해도 오히려 뭐 천안시티가 안양보다 경기력이 더 좋았을 정도로 선방을 했지만 후반에 뭐 첫 실점을 한 이후 급격히 좀 수비가 무너지면서 결국 좀 대패를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성남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지금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합니다. 네. 자 게다가 뭐 이제 직접 뭐 안산전과 같이 확실히 좀 잡아야 하는 경기도 못 잡으며 좀 삽질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는 그리고 좀 최근에 수원 삼성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홈보다 원정 성적이 훨씬 좋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4연패 중으로 크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확실히 좀 이제 원정에 비해 공수 방면에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유일하게 지금 홈에서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뭐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홈이 이제 원정보다는 이제 경기력이 좋은 팀들이 좀 많은데, 천안시티는 좀 반대로 오히려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나 성적이 지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못다와 파울리뉴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공격이 단조로운 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 옵션이 뭐 그렇게 좀 다양하지는 못한 상황. 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들어가요. 자,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내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수원 삼성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수원 삼성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고배당은 내 햄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수원 삼성이 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를 하기는 좀 다소 애매하고, 게다가 홈도강이 좀 원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고배당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J리그 경기 사포로 대 빗세르 고베. 자, 일단 뭐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마이 그리고 유야 그리고 이제 사라치트와 같은 그런 주전 포워드들이 다수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주전 미드필더 몇 명도 결장 의심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크다고 볼 수 있고, 자, 뭐 그에 반해 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1항배 경기에서 2부 리그 팀인 이제 야마가타 상대로 무려 6골을 넣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5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극심한 골 가뭄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물론 뭐 그 경기가 이제 컵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마가타가 2부 리그 중위권 팀인 거를 고려하면은 좀 사포로가 대승을 거둬도 이제 이상할 게 없긴 하지만, 좀 최근 사포로의 흐름이나 그런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오히려 좀 대승을 한 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가 대승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번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윤대현님 말씀드려봅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현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대현님.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고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1항배 경기에서 도쿠시마 상대로 부분 로테이션을 돌리며 어느 정도 좀 주전 관리들을 잘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뭐 무리 없이 좀 주전들을 좀 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이 많이 약하다 보니 이제 고베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고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침투나 컵베가 같은 그런 좀 공격 플레이들이 좀 잘 풀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공격을 바탕으로 공격에서도 더 좀 주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원정이라 해도 고베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근데 사포로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공격에서 이제 혈이 좀 뚫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좀 공격 전개가 좋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최근 좀 경기력이 물오른 그런 빗셀 고베를 잡기는 많이 좀 어렵다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고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고베가 많이 이제 우세했다는 점까지 좀 염두를 해두면은
그래도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고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고베 승,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쿄 대 니가타. 자, 우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일단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1항배에서는 2부 리그 팀인 지바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제 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이제 그냥 진 것도 아니고 결국 연장전까지 치르면서 졌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다소 좀 열세일 수 있는 그런 좀 도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니가타 역시 현재 좀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1항배 경기에서는 나가사키 상대로 전반 초반부터 연달아 실점하며 경기를 좀 일찍이 포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 좀 6대1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니가타가 원정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2부 리그 팀 상대로 6대1 대패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요 정도는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뭐 양팀 다 일단 뭐 역습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보노보노님 반갑습니다.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뭐 도쿄나 뭐 이제 니가타 모두 이제 좀 실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수비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 역시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도 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찍이 경기를 포기한 그런 니가타와 달리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연장전을 좀 치르고 왔기 때문에 결국 좀 체력적으로는 니가타에 비해 좀 밀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뭐 에너지 레벨에서는 니가타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도쿄가 니가타 상대로 좀 최근 진적이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하지만 체력적인 이슈, 그리고 추가로 좀 최근 좀 급격히 좀 떨어진 그런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니가타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니가타가 좀 대패한 거랑 별개로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원정에서는 좀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원정 흐름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도쿄보다는 니가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니가타 프랭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이거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네. 그 외 경기라고 하면은 뭐 이제 J2 리그 2경기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후지에다 대 이제 에히메. 저는 요거는 네, 에히메 프랭승 보거나 고베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가고시마 대 이제 군마. 네,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가고시마 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바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가고시마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와 이제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따가 또 미국 축구 분석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